근막이 있는 건 알겠어. 연결이 있는 것도 알겠어. 근데 이 근막 라인의 개념이 실제로 해부학 구조를 반영해? 근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막은 풀 수 있는 거가 아니다. 알면 정말 좋지만 뭔가 여기에 빠지지는 말아야 된다? 그거를 먼저 구분을 하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왜 빠지지 말라고 하는지. 근막이 그럼 가짜야? 아니면 근막은 실제 하는 건데 뭘 믿지 말라는 건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왜 그럼 근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선생님들이랑 이 얘기를 하고 싶었냐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티칭을 할 때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티칭을 할 때도 그렇고 특히나 필라테스는 우리가 동작을 할 때 근육 하나하나만 좀 강조를 하고 관절도 하나하나만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하나의 연결로 보는 거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고 흐름으로 보고 그 동작을 이해하고 티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근막을 이해하는 게 되게 유리해요. 우리 몸은 연결로 이루어져를 기본으로 해서 자기만의 시스템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나토미 트레이스라는 책을 만들고 자기의 생각을 바탕으로 나눴어요. 그럼 앞쪽에 이런 라인이 있고 뒤쪽에 이런 라인이 있고 심층에 이런 라인이 있고 이런 단어를 써요. 어떤 사람은 슬링으로 나눠요. 그래서 후방에 이런 슬링이 있고 전방에 이런 슬링이 있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나누고 이름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저는 블로그에도 여러 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공부를 하고 쓴 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논쟁이 그럼 되는 게 뭐냐면 근막이 있는 건 알겠어. 연결이 있는 것도 알겠어. 근데 이 근막 라인의 개념이 실제로 해부학 구조를 반영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방에 뭐 이런 라인들을 나누어 놨어요. 이렇게 이러저라고 했을 때 근데 그거 너가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게 진짜 해부학을 반영해? 그러니까 전방에 뭐 예를 들면 SCM부터 시작해서 흉골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뭐 와요라고 이 사람이 말을 했어요. 이게 내 앞쪽에 라인이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해부학적으로 맞다고? 그 특정한 라인이 확실한 증거가 정말로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고. 몸의 움직임을 그러면 특정 라인으로 우리가 막 외우고 이렇게 분류를 하기보다 그냥 전체 조직 네트워크랑 신경계 협응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자. 여기까지가 최근 연구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연결 모델은 틀린 건가?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움직이거나 티칭을 하거나 어떤 동작을 이해하고 내가 느끼고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몸의 여러 부위가 함께 작용을 하면서 이 연결이 된다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적용해서 설명을 했을 때 훨씬 더 움직임이 좋아지는 거를 회원님의 바디로도 보고 있는 거고 나 스스로도 그렇고 전달했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됐어. 우리가 동의를 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결 모델을 이용하는 게 해부학적 사실이야. 이렇게 나눴을 때가 너무너무 정확해.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얘기를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몸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전달하는 데에 하나의 언어 또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활용을 같이 해보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눌 것들은 절대적 해부학 구조를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특정 모델을 따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필라테스 동작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지도를 하면서 여러 근육이 어떻게 협력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같이 상상하고 또 표현을 할 때 또 회원님들도 스스로 그걸 인지하고 받아들일 때 어떻게 느끼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공유하려고 하는 게 오늘의 목적이다. 근막이니까 근육을 감싸는 막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근육뿐만 아니라 뭐 혈관, 신경, 장기 이런 애들을 다 감싸고 있는 막인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이제 서로 이제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그걸 막으로 형태를 유지하게 해주니까 우리가 자세를 유지한다든지 동작을 만든다든지 그거를 좀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근막. 근막 이완 그리고 뭐 셀프 이완 방법 이런 거 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어요. 우리 왜 마사지 공이나 폼롤러 저 되게 웜업할 때도 많이 쓰고 저는 실제로 뭐 클라이밍 가거나 할 때 늘 가지고 다니고 쉽게 압박을 줄 수도 있고 또 운동 능력에도 영향을 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잖아요. 왜냐면 일시적으로 뭔가 가동 범위가 증가한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통증도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근육 긴장도가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공으로 풀어, 폼롤러로 해. 이게 무슨 역할이지?를 생각을 해보면 조직에 있는 감각수용기를 자극을 해가지고 근육의 긴장도를 조금 낮춰주거나 아니면 신경의 반응을 통해서 이완감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하거나 너무 압박감이 심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하는 방식은 오히려 근육이 좀 보호하려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굴릴 때도 발 만약에 마사지를 해요. 그럼 좀 지그시 누르세요. 조금 시간을 주세요. 너무 빨리 굴리는 분한테는 좀 더 천천히 갈게요. 그러니까 저는 빠르거나 강하게 하는 거를 선호하지를 않아요. 폼롤러나 공 같은 걸로 마사지를 하는 게 근막을 물리적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신경의 반응이나 조직의 감각 변화를 통해서 움직임의 느낌을 바꾸는 효과가 있는 거다가 지금까지 나온 연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롤링을 했어? 그래서 얘가 펴진 거야. 얘가 풀린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풀린 느낌이 드는 건 맞잖아 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 느낌적인 느낌이야. 다 가짜야는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죠. 근막을 풀어준다, 물리적으로 풀었다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신경의 반응이나 아니면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내가 좀 떨어뜨려서 아니면 또 조직에서 이 조직이잖아요, 다. 수분이 좀 이동하는 거를 내가 도와주는 거. 발을 풀 때는 이 뒤에가 다 풀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발 풀렸다고 해서 이 후방에 그러면은 이 연결이 그럼 풀린 게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준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맞다. 그리고 후방으로도 저는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동작을 티칭할 때도 그렇게 해요. 저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표현하고 큐잉을 하냐면 그 연결 라인을 조금 더 회원님이 직관적으로 상상하고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어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손에다가 뭔가를 들고 이런 자극도 주거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 자극을 준 게 이 손끝 하나에만 주는 거 아니고 요 손바닥에만 준 거 아니고 요 근육에만 준 거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어떤 신경의 반응을 준 게 맞아요. 하지만 이거를 주면서 손끝을 느껴보세요. 손바닥을 느껴보세요. 전환을 느껴보세요. 이 팔 라인으로 느껴보세요. 이걸 하다 보면 이 감각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좀 더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싶어서 그 연결 선상을 조금 더 상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극을 줄 때 거기에 조금 연결되는 라인을 상상할 수 있게 그 연결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럼 그것만 연결되어 있어? 라고 한다면 아니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맞아. 근데 조금 더 이 동작을 잘 이해하고 느끼는 데 있어서 좀 그 연결 라인 특정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앞, 뭐 옆 이렇게 크게라도 그거를 좀 이용해서 저는 큐잉을 하는 그러니까 표현 방법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와닿을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큐잉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이니까 우리가 스완을 할 거예요. 스완을 하면 우리가 엎드린 상태에서 앞쪽은 늘어나게 되죠. 그럼 이제 앞쪽에 있는 연결은 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연결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쪽에서 늘어나고 있으면 뒤쪽에서의 연결, 걔네는 조금 더 탄성 있게 수축을 하게 되겠죠. 그럼 앞뒤만 늘어날 것이냐 스완을 할 때 옆도 늘어나게 되겠죠. 잘 생각을 해보면 제가 선생님들이랑 숏스파인을 할 때 특히나 강조하는 게 옆구리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숏스파인 상상하면 허벅지 뒤에 늘어나는 거, 허리 늘어나는 거 이렇게만 상상할 수 있겠죠. 뭔가 뒤쪽 라인 늘어나는 건 상상이 되잖아요. 하지만 전 항상 옆구리 늘어나는 것까지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거는 그런 동작이야가 아니라 어떠한 연결이 늘어나고 뭐 수축을 하고 뭐 탄력을 갖고 움직이고 이걸 상상할 때 다른 연결들도 함께 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 작용을 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뜻. 근육의 부착 부위를 포함을 해서 그 연결을 끝까지 의식을 하면 좋아요. 무슨 뜻이냐면 스완을 큐잉을 줄 때 근육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어때요? 근육적으로 수축하는 애들은 이렉터 근육들이겠죠. 그리고 펼쳐지는 애들은 복부 앞쪽에서 시작해서 고관절 앞까지 늘어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어디 끝까지 보고 있겠어요? 시선, 네, 머리끝, 그리고 끝나는 데를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큐잉 줄 때 보통 엄지 발톱까지 늘어나는 걸 느끼라고 해요. 늘리고 있는 데는 근육적으로는 여기라고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이어져 있는 그 흐름의 끝, 연결의 끝, 발등, 발가락까지 늘리게 해주면 진짜 실제로 그렇게 늘어나게 되고
훨씬 자연스럽고 허리에서만의 압력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브릿지를 머리에서 그려봐요. 브릿지 그려보면 내가 엉덩이를 쑥 들었을 때 앞쪽에 있는 연결이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우리 엎드렸어요. 스완을 했을 때는 어때요? 앞쪽의 연결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플러스 만약에 지금 서 있는 상태예요. 서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몸을 이렇게 쓱 제끼게 됐어요. 그럼 이때는 어때요? 이 앞쪽의 연결이 늘어나면서 너무 많이 제껴지진 않게 제어하는 역할도 하겠죠. 복직근도 너무 단단하게 있으면 활성화시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 공으로 여기를 풀어줄 수 있어요. 저는 항상 푸는 것 같아요, 여기.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약간 옆에 다 풀어줘요. 그러니까 뼈를 누르지 않게만. 움직여가면서. 네, 왜냐면 생각보다 이 갈비뼈가 잘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뼈를 누르지 않게 가볍게 풀어주고 적당한 압력으로 이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스완을 해주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앞쪽에 풀어줬어요. 그리고 인식을 했어요. 그 앞쪽에 있는 연결 라인을 다 늘려줄 수 있는, 그렇게 늘리면서 탄성을 찾을 수 있는 동작이 스완이었다. 제가 항상 쓰는 큐잉이 뭐예요? 앞으로 내밀자라고 하잖아요. 그 앞으로 내미는 큐잉 자체가 실제로 앞에 있는 연결을 늘려서 훨씬 더 그쪽을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냥 스완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내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걸 하면서 훨씬 더 느낌을 잘 찾아가거든요. 그럼 뭐 근육적으로나 움직임적으로나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근막적으로 분명히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게 확실히 있었던 거죠. 옛날에 배웠을 때는 막 고유 수용성 감각 이것만 되게 강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 말고도 중요한 감각이 엄청 많은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필라테스를 배우면 고유 수용성 감각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한 인풋이 이 근막에 엄청 많아요.